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분노의 질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9편에 해당되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흥행을 또 하고 있고 월드와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애정이 있고 아무래도 또 폴 워커의 죽음이라든지 대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극장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리즈를 다 봤고요. 이번 영화 어떻게 나왔을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풍경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추천, 비추천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추천과 비추천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비추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전에 줄거리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미닉 토레토가 주인공이죠. 동생인 제이콥 토레토가 전작의 빌런이었던 사이퍼와 연합을 해서 최신 무기를 훔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신 무기는 뭐냐면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무기들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또 전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토레토의 친구들, 그 가족들과 함께 또 이번에 한번 싸운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깔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리들이 있잖아요. 뭐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잘 때려 부수고 잘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하면은 그래도 본전치기가 아닌가, 기대감이 좀 낮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때요? 기본에는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영화들은 뭐 완성도를 논한다거나 아니면은 작품성을 논하게 되는데 이 분노의 질주는 아무래도 시리즈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아세요. 이 영화가 오락거리로 치장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볼만하면은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비추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열심히만 싸워다오, 열심히만 달려다오, 열심히만 때려 부숴다오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도 재미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이 영화는 원래 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기대감을 낮추고 봤기 때문에 난 오히려 재밌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욕이 입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난 졸았어. 졸 정도야. 시추 거의 안 졸거든요. 근데 졸 정도면은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은 레이싱 경주가 나오는데 토레토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도미닉의 이야기였구나 생각을 딱 했는데 헬멧을 딱 벗으니까 아버지였죠. 도미닉이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 레이싱 경주가 아무래도 위험한 스포츠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더해졌고 거기에 나오는 서사 자체도 긴장감이 생기는 그런 서사였습니다. 왜냐면은 둘이 치고받아가지고 누군가는 한 명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고받고 막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뭐 기술을 걸고 이런 장면들은 역시나 카체싱이 강한 그런 시리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노바디를 구하기 위한 여정이 나옵니다. 이 노바디가 위험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그때 사실 말이 안 됐어요. 막 차로 줄도 타고 다리도 건너고 자석도 나오고 총도 맞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막 다 따지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런 거 그래 안 따지면서 봤어. 어쨌든 간 그 액션이 진짜 오락을 위한 액션이었기 때문에 오락성이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오락성이 충분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 그나마 제일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지뢰밭 있는 곳을 자동차들이 이렇게 통과할 때 막 똥꼬에 불도 붙고 옆에 차 막 져 터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어떤 분노의 질주 맞죠?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재밌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레티가 사실 여성 캐릭터로서 파이터의 면모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가 로마는 개그캐로 전락을 했었는데 총을 좀 잘 다루는 또 모습을 보여줘서 액션을 이번에야말로 서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씬이었고 그리고 많은 합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팬이 많아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된 한설오. 이게 한설오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한솔로 있잖아요. 그거 오마주라고 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거기 스타워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워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이 돌아오고 브라이언의 아내가 된 미아도 돌아오게 되죠. 이런 큰 비중의 캐릭터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한이 돌아오다 보니까 지젤도 언급하게 돼요. 지젤은 언급만 할 줄 알았는데 또 화면도 잠깐 나옵니다. 갤가도시 나오죠. 원더우먼으로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원더우먼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또 다시 얼굴을 또 들이밀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안 보신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숀 보스웰이라고 로켓 엔진으로 자동차 이제 개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도쿄 드리프트의 주인공들입니다. 예. 그 주인공과 옆에 있던 동양계 월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다 도쿄 드리프트에 나오는 그 친구들입니다. 요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잊혀져도 상관없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깨알 출연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합류가 있었으면은 배제된 캐릭터들도 있겠죠. 홉스앤쇼에 나오는 홉스와 쇼가 나오지 않습니다. 메인 줄거리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홉스는 불화설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뭐 다시 풀렸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이 합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중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인 빌런인 존 시나가 나오게 되는데 많이들 좋아하시죠, 존 시나. 도미닉 토레토의 동생인 제이콥 토레토로 나오게 됩니다. 반갑죠? 저는 그리고 실물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범블비 홍콩에서 본 적이 있죠. 오. 그런 사람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니,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워낙 좋으시고 네, 입담도 좋으시고 워낙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뭐 많이들 추앙하고 있는 그런 진짜? 배우라고도 할 수 있죠. 음. 또 조신한테 나와서 되게 반가웠고,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캐릭터들의 특징이 덜 살진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 시리즈에서 부족했던 캐릭터성들을 요번에 많이 보여주게 된 것 같아요. 한 같은 경우에는 갱단에 있었다 보니까 액션을 원래 잘 해야 되는데 액션을 하는 부분이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나이퍼로서의 역할을 살짝 보여주죠. 그런 모습은 좋다. 테지 파커가 원래는 기술공으로만 계속 묘사가 되거나 개그를 좀 담당하는 역할을 많이 보였었는데 요번에는 액션도 보여주죠. 막 탁탁탁 해가지고 살짝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제는 다들 액션 배우로서 거듭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운전만 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미국 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카디비도 나오죠. 카디비는 전 처음에 영화 봤을 때 몰랐어요. 그분이 카디비인지. 군복을 입고 도미닉 토레토를 구하는 어떤 여성, 그 여성이 카디비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은 이제 끝났습니다. 초반이 좋았다. 초반만 좋았다. 초반만 좋았다. 이 시리즈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 넘어가 주자 뭐 그 정도야, 오락 영화인데 뭘 어때, 재밌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보게 하는데 이 영화는 선을 좀 많이 넘었어요. 어떤 느낌이냐, 도미닉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을 놔두고 엄마는 미션을 하러 가게 됩니다. 뒤늦게 깨달은 도미닉은 또 아이를 버리고 미션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죠? 자, 그래, 그거 넘어갈 수 있다 이거야. 어딘가 맡겼겠지. 할머니한테 맡겼든 유치원에 맡겼든 어딘가 맡겼겠지. 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영화에서는 개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요. 절벽입니다. 그때 다리는 없죠. 근데 뛰어내립니다. 줄을 걸고 뛰어내려요. 줄에 걸릴지 어떻게 알았냐고. 바퀴에 줄이 걸릴지. 타잔이었어요, 타잔. 여 하면서 줄을 타죠. 그래, 야, 분노의 질주 그럴 수 있어. 브루즈 칼리파 뭐 거기서도 뛰어내리고, 홉스앤쇼에서도 헬기 자동차로 막고 다 있었습니다. 뭐 잠수함도 막 차로 막 하고, 그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갈 수 있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야.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집니다. 거길 건너고 있어요. 근데 이 공중에서 다리가 있을 때 차가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거 액션 영화고 재밌는 영화라 이거야. 물리 법칙이 뭐가 중요해? 주인공들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럴 수 있어. 거기다가 로만이 총을 맞죠.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 팔, 다리 전혀 맞지 않고 몸에 방어구 있는 데만 맞았다. 다들 몸만 쐈어. 거기다가 요번에 총질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총질 부분에서 주인공들은 아무리 느리게 행동하거나 아무리 굶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 우리 가족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슬프잖아.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쳐! 또 있네.
많어. 토레토가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죠. 먼 곳에서 차가 한 대가 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죠. 그렇게 소리가 잘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차가 한 대만 움직여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우리 근데 생각해 봅시다. 노바디를 구할 때 차 소리, 적군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차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귀가 갑자기 먹먹해졌나? 자, 그럴 수 있어. 진짜 관객들은 열려 있어요. 우린 볼 자세가 돼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진짜 도를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제이콥이 절벽으로 뛰어들었는데 비행기에 자석이 실렸나 봐요. 그 자석으로 차를 합체시킵니다. 뿅, 도킹을 시켜요. 자, 여기서부터 저의 멘탈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 그거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 왜냐면은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살리길 원했다고 생각해. 근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긴장감이 안 생겨요. 이 주인공들이 죽지 않을 거란 것도 우리는 알고요. 주인공들이 위기라고 해서 그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중요한 캐릭터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올 거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요. 왜냐, 레티가 그랬고요, 한이 그랬고요, 앞으로는요 지젤이 그럴 겁니다. 죽은 캐릭터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끌어가는 동력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정말 액션을 위한 영화인데 정말 액션만 보여주고 있어요. 한을 찾으러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식사하고 있다가 멕시코 국기가 달려있는 집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똥입니까? 영어가 똥이에요? 예? 도쿄가 너무나 작다. 전 도쿄 가서 길 잃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도쿄가 동네보다도 못합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개연성은 어느 정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분노의 질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꺼려하는 시리즈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스틴 린 감독님이 만든 영화들이었거든요. 그 영화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이 감독님이 9편하고 10편 또 찍지 않습니까? 요번에 10편 남았죠? 전 안 찍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도 살려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비평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영화도 노래처럼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너무 강강강강으로만 가게 되면은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션을 위해 만든 영화다 보니까 액션이 다 강해요. 강한데 그 강함이 밀고 당기는 게 없이 그냥 계속 강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후렴만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주가 있고 앞에 도입부가 있고 그리고 후렴이 가야 이게 감정선이 이어져서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액션씬에서는 모두 다 강하다 보니까 지루해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뭐냐? 대표적인 시리즈가 있죠. 트랜스포머 시리즈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강한 액션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분노의 질주가 지금 똑같아요. 맞아. 맞죠? 맞아. 이런 식은 뭔가 누군가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야 돼. 이거 말려야 된다. 이거 말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3 이후에 한이 처음으로 이제 살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스러워 하고 감격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도 멋대가리가 없었어요. 과자 먹으면서, 뭐 과자는 원래 먹던 사람이니까 먹으면서 탁 와가지고 정말 촌스러운 연출. 전 90년대로 회귀했는 줄 알았어요. 미아 때도 마찬가지였죠. 미아도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배우가 실제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배우가 다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환영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감동 없이 너무 의리가, 그러니까 의리는 참 좋은 거죠. 근데 의리가 뭔가 계속 외치다 보니까 개그화가 된 그런 연출이었어요. 이제는 그만 남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들고. 자, 그리고 우주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주씬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게 진짜 처음에는 스포츠물처럼 표현을 하다가 나중엔 액션으로 갔죠. 시리즈가 이제는 히어로물로 확실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홉스앤쇼에서도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SF를 달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SF 히어로 이들이 점점 싸움도 잘해주고 이제는
차 모는 것보다 오히려 총을 들고 첩보를 하는 게 더 쉬운 그런 사람들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땐 확실하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분명히 전 잠수복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맞아요. 예. 잠수복이었어. 근데 분명히 밖에 나왔단 말이야. 우주 밖에 나왔지. 우주 차 안에서는 그렇다 쳐. 그래, 차는 뭐 특수하게 뭔가를 했을 수 있으니까. 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근데 밖으로 나왔단 말이지. 밖으로 나왔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그래 공기 그래 달았다 쳐. 우주복이 아니라 전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주까지 가는 거는 그래, 괜찮아. 그래, 그랬다 쳐. 그래, 괜찮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재밌게 보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든 재미없게 만든 느낌이에요.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액션만을 생각하고 가신 분들도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액션은 사실 좋은 것들 너무 많았어가지고 음, 또 좋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액션만 두고 보면. 저는 아니었으니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분노의 질주 8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줄거리, 그러니까 빌런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들을 꼬시고 방해하는지 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아주 설명을 개떡같이 해놨거든요. 이것은 각본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번엔 더 얼티메이트에서도 이 빌런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알겠는데 그걸 왜? 동기가 없잖아. 그걸 하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동기가 너무 얕아.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동생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씩 웃는 거 보면은 죽방을 한 대 날려주고 싶다 이거야. 거기다가 설명을 더럽게 못해서 얘네들이 도대체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걔네가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이 없다고. 난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뚝 떨어졌어. 중간부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든 간에 상관이 없었어. 그리고 맞아. 왜냐면은 결론이 나 있잖아요. 맞아. 결론이 이 패거리들은 다시 뭉칠 것이며 존 시나는 우리에게 합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쨌든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안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그럼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엄청 기다렸거든요. 진짜 1월 달부터 이 큰 영화가 확정해서 딱 자리 박아놓고서는 나 이때 개봉할 거야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되게 반가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실망이에요. 어느 정도만 해줬어도 되는데. 그래서 박아놓고 개봉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분노의 질주 시리즈 안 보신 분들은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편, 2편, 그리고 4, 5, 6, 그 다음에 3편, 7편, 8편, 9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2점에서 2.5인데요. 어허. 2.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점! 저도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 안 보고 갈게요.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